병세가 호전되는 걸로 보였던 선조가 돌연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그때 약밥이 그 나왔구나. 약밥. 자, 우리가 처음에 접한 그 상황이죠. 연료실 기술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어느 정도 기력을 찾고 점심에 약밥까지 잘 먹은 선조의 급사. 이야, 이게 그러니까 선조의 죽음을 두고 무수한 뒷말이 흘러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죠. 그렇죠. 타이밍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의심의 눈초리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계시. 김계시. 그래서 바로 그렇게 받았구나 의심을. 그렇죠. 그런데요. 김계시가 올린 그 약밥의 출처를 두고도요. 말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선조가 먹은 약밥은요. 동궁에서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오. 동궁. 동궁. 동궁은 세자가 세자가 있는. 그렇죠. 어허. 자, 그럼 이 독살 소문에 누구도 함께 얽혀 있는 거죠? 광해군. 광해군도 함께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김계시와 광해군이 독살한 게 맞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많았지요. 이후에도 독살설은 끊임없이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져 갑니다. 이걸 통해서 김계시가 얼마나 당대 평판이 좋지 않았는지, 김계시가 얼마나 광해군 편에 서서 모략에 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조의 독살설이 나왔을 때 조정에선 과연 어떤 조사를 했을까요? 약밥이 어디서 나왔? 네.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때 광해군의 즉위를 서두르라고 적극 명한 왕실 어른이 있었거든요. 류현경? 영의정.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왕후였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광해군이 왕이 된 순간 처단 1순위가 영의정과 영창대군이잖아요. 언제든 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자, 여기는요 인목왕후의 놀라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선조가 죽은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목왕후가 지금 해야 될 건 광해군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세자 생활만 16년, 광해군은 고단한 생활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15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런 광해군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던 사람,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대단하네요. 김계시는 진짜 뭐. 김계시는요, 왕이 된 광해군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상궁이 됩니다. 선조를 독살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고요. 선왕의 총애를 받았으면서도 출궁하지 않고 새 왕을 모신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계시, 그런 비난들 신경 썼을까요? 아, 절대 신경 안 썼을 거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시는 광해군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광해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 여행 쭉 하면서 보통 궁녀들이 어떤 걸로 임금을 사로잡았죠? 미모. 그렇죠. 미모로. 예쁜 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김계시도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 있어요? 오, 궁금해요. 아, 걔 궁금합니다. 궁금했어요. 광해군의 그 총애를 받았으니까요. 저 선조의 총애도 받았었으니까. 그렇죠. 어깨. 아무래도 자, 그 기록 한번 보시죠.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나이가 차서도 슬프다. 나이가 차서도 슬프다. 용모가 피지 않았다. 아니 표현을 왜 그렇게?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이게 않았대. 어른의 고급스러운 단어로 욕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걸 쓰는 상황에 어떤 생각을 쓴 그러니까 거예요? 진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다.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성숙하거나 예쁜 외모가 아니었다는 걸 글을 쓰는 사관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너무 비판적으로 썼네요. 외모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김계시는 어떻게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보시죠.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인하여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다. 김계시가 왕비, 그러니까 중전의 허락하에 네. 광해군의 잠자리를 모셨다. 그런데 비방, 즉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을 얻었다. 광해군의 마음을 휘어잡는 김계시만의 유혹법이 있었던 겁니다. 약간 유혹한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혹으로? 예. 유혹의 방법. 그렇죠. 예. 근데요, 이 보통 상궁이라면 이렇게까지 왕과 은밀한 관계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상궁 김계시는 중전이나 후궁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광해군은요, 세자 시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위해주는 김계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김계시가 광해군에게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광해군이 왕이 된 이후요, 김계시가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정답. 제가 김계시는 무조건 네. 개명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국내도 오래 있었고 좀 내 지위나 나의 이름을 좀 개명을 해달라. 오답. 정답. 네. 후궁이 되고 싶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답. 정답. 뭐 상품 막 이런 것처럼 품 그런 거 좀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높게. 오답.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그 오답 속에 엄청난 반전이 정답입니다. 정답. 상궁에 그냥 저는 평생 남겠습니다. 정답. 어떻게 이게? 야. 아니 이게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인 거죠. 아니 보통 궁녀들은요, 이럴 때 승은 받고 후궁으로 올라가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후궁이 되면요, 자신과 가문은 왕실 가문이란 명예를 얻고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김계시는 그게 아니고 그저 상궁으로 광해군의 최측근에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계시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위한 계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후궁이 되면 궁박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을 주기 위해서 후궁보다는 궁녀로 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김계시는 상궁 지위에 머무르면서 광해군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주면서 신임도 얻고 권력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와, 맞네요. 상궁은 맨날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해군의 입장에서는요, 욕심 없고 겸손한 김계시를 보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누구다? 김계시뿐이다. 김계시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1608년 2월 12일 궁한 분위기가 사뭇 살벌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신하들이요, 앞다퉈서 누군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때 신하들이 고발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아, 그 영의정. 류현경. 네, 바로 영창대군의 편에 섰던 그 인물, 선조 때 영의정 유영경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이 신하들은요,
과거 유영경이 어명을 숨긴 것 등 그간의 언행이 아주 흉악했다면서요. 벌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광해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유, 해야죠. 어명을 어기고 자기가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광해군은요, 유영경을요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 보냅니다. 아, 그리고 6개월이 흘렀을 무렵 광해군은 이런 어명을 내립니다. 사야? 유영경을 자결케 하라. 오, 살벌하다. 그렇게 광해군은 즉위 직후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유영경을 단숨에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궁안. 자, 이제 좀 안정이 됐을까요? 이제 뭐 얻을 수 있는 명분들은 지금 다 얻었고 이제는 진짜 왕이니까 이제는 이제 진행해야죠. 아닙니다. 이번에는 또 영창대군 거처에서 뭔가 요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거기서도 뭔가를 꾸미고 있나요? 어느 날 영창대군을 모시는 궁녀들이 몸을 바삭바삭 떨면서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털어놉니다. 궁녀들이 말하길 영창대군 거처에 음식을 준비한 곳인 이 소주방 마루 아래서 귀신 울음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계속되는 겁니다.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밤이 되면 궁녀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도대체 지엄한 궁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희는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방정만 걸고 갔다. 가히? 자, 이거는요, 궁녀가 쓴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계축일기의 한 대목입니다. 아. 김계시가 영창대군 거처에 몰래 접근해서 기회를 틈타서 영창대군을 죽이려다가 실패하고 저주물을 걸어두고 갔다는 겁니다. 아. 자, 그렇다면 귀신은 정말 이 방정, 저주 때문에 나왔을까요? 아, 귀신이 그런다고? 귀신의 정체. 사실 이것 역시 김계시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 자체도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김계시는요, 미리 포섭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귀신 소리를 내게 한 겁니다. 사실 김계시는요, 일찍부터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전의 궁녀들을 포섭해 놨습니다. 김계시가 이 타깃으로 삼은 궁녀들은요, 바로 임목대비를 싫어하는 궁녀들 혹은 또 출궁하고 싶어하는 궁녀들이었습니다. 김계시가 그들에게 쓱 접근해서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유혹을 한 거죠. 와. 자, 이 김계시는요, 이 대비와 영창대군에 대한 정보, 아침부터 밤까지의 동선, 먹는 거, 입는 거, 이걸 마치 CCTV처럼 감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호시탐탐 그들을 해칠 기회를 누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귀신 소리 때문에 영창대군 처소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궁 한편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야! 불도 났어요? 바로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의 거처였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히도 부인들이 재빨리 불을 꺼서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재에 대한 공포는 임목대비와 궁녀들 모두에게 남았겠죠. 네.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김계시. 김계시. 맞습니다. 김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김계시가 포섭한 궁녀들이 대전 궁녀를 꿰어서 불을 지른 거예요. 궁녀들을 조종하면서 은밀하게 줄기차게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공격하고 있는 이 김계시.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실 큰 어른인 임목대비가 자신을 위협하는 일개 상공인 김계시 왜 벌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김계시가 한 행동이 사실 어찌 보면 광해군이 원하는 행동인 거죠.
혹시나 뭐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된다는 생각 추호도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명확한 물증도 없이 광해군이 총애하는 상궁을 건드린다? 이거는 곧 광해군에 대한 공격으로 맞아, 여겨질 맞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목대비는 이 김계시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김계시 어떨까요? 광해군 믿고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네, 점점 더 대담하게 활개를 치는 겁니다. 사실 광해군의 권세가 오래가야 김계시도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계시는 언제든 광해군을 위협할 수 있는 영창대군과 인목대비를 제거하기 위해 나선 거고요. 그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던 겁니다. 그러던 1613년 4월 이 김계시와 광해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시작은요. 문경세제에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문경세제에서 이 은을 싣고 가던 상인이 습격을 당합니다. 이른바 은상강도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거대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당시 가장 먼저 체포돼서 강도 살인을 고백했던 박응서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응서가 곡중에서 갑자기 광해군에게 이런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습니다. 오, 아하. 영모.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반역을 통해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인물의 정체였습니다. 그 인물이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장대군. 맞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 했다고도 말합니다. 너무 디테일해요. 너무 디테일해요. 네. 자, 이 박응서의 상소를 본 광해군 어땠을까요? 칼 빼야죠. 얼큰이, 영모잖아요. 얼큰이 얼큰이. 광해군 좌시하지 않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광해군은요, 영모의 뿌리 뽑겠다면서 관련자를 싹 잡아들이고 직접 추국에 나섭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쾌투성에 든 한 인물이 뜻밖의 이름을 말합니다. 영모의 수장이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재남이라는 겁니다.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면은 이목대비 어머니 아버지. 네, 빼도 박도 못하겠네요. 잡혀온 김재남 손살을 치면서 영모 혐의 부인합니다. 하지만 광해군은요, 김재남의 억울함을 무시하고 계속 옥사를 진행합니다. 선생님, 근데 잡혀온 사람마다 아니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영창대군을 왕위로 올리려고 했다는 박응서의 자백 거짓이었습니다. 박응서가 감옥에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자백을 했던 겁니다. 자, 사주를 한 인물의 이름 바로 이이첨. 이이첨. 네. 이이첨은요, 광해군 죽 이후 예조 판서에 올라 전국의 중심에 있던 권력가였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핵심 멤버였던 이 이이첨의 제거 대상 1순위 바로 영창대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창대군 세력을 영모의 배후로 둔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은상강도 살인사건 이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궁안에서 이런 이이첨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 김계시. 김계시. 김계시와 이이첨은요, 뜻이 통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처리해야 될 세력이 같았던 겁니다. 동일했네요. 누구겠습니까? 영창대군. 영창대군. 네, 교수님.
그러면 광해군은 영모 사건으로 정말 믿은 거예요? 네, 그 광해군이 이이첨이 영모를 꾸민 걸 알았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역시 영모를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옥사를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광해군의 의중을 읽어냈던 이이첨 등 광해군 지지세들은 각종 옥사를 유발시켜가지고 광해군의 신임도 얻고 그 권력을 장악해가는 거죠. 사건이 뜻대로 흘러가니 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김계시와 이이첨. 반면 영모와 엮이게 된 인목대비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너무 불안하죠. 맞아. 아들도 있고. 집안은 언제 몰락해도 이상할 게 없었고요. 심지어 아들 영창대군의 목숨마저 위험해진 상태입니다.